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장 3절 곡선의 길이와 곡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선의 길이 먼저 할 텐데요. 이 길이는 이렇게 어려운 벡터 함수의 길이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1학기 때 배웠던 평면에서의 곡선 길이, 공식 유도가 그때 뒤에서 벡터 함수까지 나온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유도된 방법은 매개방정식에서 곡선의 길이가 나왔었죠. 그래서 매개변수 t가 a에서부터 b까지일 때 물론 중간 과정 여기서 다시 쓸 수는 없고요. 이런 길이가 나온다가 이제 그 매개방정식에서의 길이 공식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 곡선 C를 매개방정식이 아니라 벡터 함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은 2차로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2차 벡터 함수로. 그러면 요식과 현재 상태를 연결시키려면 얘네들 다 X성분, Y성분을 T로 미분했으니까 우리도 벡터 함수를 일단 미분을 해봤고요. 그거에 누가 봐도 2루트하는 그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피적분 함수는 뭐로 벡터 함수로 해석하면 그 벡터 함수 미분에 대한 크기로 적분을 해주면 벡터 함수의 길이가 나온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낮게 그냥 의미 파악을 못하고 외우는 것보다 처음 나왔던 그 매개방정식에서의 길이 공식과 같이 연결을 해서 외우시면 이해하기가 쉬우면서 잘 외워지시니까 한번 끌고 와봤고요. 얘를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2차만 하는 게 아니라 3차도 하니까 그 다음 3차 버전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3차 공간에서 길이, 그럼 벡터 함수 성분이 하나 늘어나면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 2차일 때 벡터 함수의 길이처럼 하나씩 성분이 다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벡터에서 성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3개짜리일 때 2개를 하려면 줄이면 되고 2개짜리에서 3개 확장해서 3차 공간에서의 길이 공식이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길이 공식 확인했으니까 바로 교과서 예제 1번 459페이지 1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나선 얘를 하나 주고 점 1,0,0이라는 점에서 1,0,파이까지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 지난번에 원나선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고 이제 나중에 앞에 개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t에도 2배가 붙을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더 빨리 올라간다.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저게 2배가 아니라 그냥 t였을 때는 이 스프링 하나의 곡선이 올라오는데 0에서 2파이까지 돌아야 이게 스프링 하나가 올라온다면 지금 2t니까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0에서 파이까지만 해도 스프링 하나의 고리가 다 올라오는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1,0,0에서 한 바퀴 올라온 1,0,파이까지 길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그림으로 먼저 분석을 했지만 그러면 걔 길이를 구하려면 조금 전에 벡터 함수 길이 공식이 이랬으므로 벡터 함수 얘를 RT를 뭐 해줘야 돼요? 미분해서 요 미분한 거에 크기를 여기에서 t 구간이니까 t 구간으로 환산하면 점이 2점이라고 했던 이 점은 t가 누가 봐도 0일 때가 되겠고요. 2점이라고 하는 이 점을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구간 t 구간으로 환산을 해서 t 변수로 환산을 해주면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접근 구간은 0에서 파이까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미분한 함수들의 크기를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접근. 그러면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사인 2t 그 다음에 사인 2t를 미분하면 2 코사인 2t t를 미분하면 1. 이 벡터의 크기를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접근. 그래서 얘 크기를 계산했더니 고맙게 상수가 나와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기호가 복잡해도 익숙하신 분은 상관없지만 혹여나 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전체 풀기호로 쓰지 말고 부분 기호로 부분 나눠서 그러면 RT가 예를 들어서 코사인 2t, 사인 2t, t다. 그러면 R't는
마이너스 2 사인 2t, 그 다음에 2 코사인 2t, 그 다음에 1 이렇게 놓고 k 크기 r 프라임 t, 이거의 크기는 루트 첫 번째 성분 예의 제곱 플러스 두 번째 성분 예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면 2의 제곱 즉 4 플러스 1 해서 이렇게 루트 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부분 계산을 한 다음에 포인트는 아까 처음에처럼 찾아서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접근한다. 그래서 조금 시험을 보다 보면 교과서 풀이처럼 기호 자체를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처음부터 적응식을 풀기호로 막 이렇게 대입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부분 계산을 해서 마지막에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계산은 해봤어요. 길이를. 이제 우리가 길이 함수를 나머지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가면 벡터 함수의 길이는 이렇다고 했는데 여기는 고정적인 구간이죠. 근데 고정적인 구간이 아니라 아까처럼 원나선 예를 들면 뭐 t가 0에서 파이까지였다. 그럼 2파이까지는 뭐 아니면 2분의 3파이까지는 혹은 뭐 3분의 파이까지는 즉 고정적인 구간이 아니라 내가 변화하는 그때그때의 t에 따른 길이를 알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적분의 윗끝이 고정상수가 아니라 변수 t일 때, 그 t일 때의 길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벡터 함수 변수를 t로 잡았던 걸 목표 포커스가 t점에서의 길이니까 같은 t 의미가 아니니까 이쪽에 있는 벡터 함수 변수를 쟤랑 바꿔서 다르게 u로 바꾼 상태로. 그래서 u로 바꿔서 목표는 이때의 t일 때의 길이가 목표예요. 그럼 얘는 뭔가 정적분은 정적분이지만 t변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t일 때의 거리 스트링에서 st로 보통 많이 표현해요. st라고 이제 나와요. 그럼 이제 고정 구간이 아니라 변하는 t 포인트마다의 길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여기에서 이 t라고 나타난다는 이 식을 t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봐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즉 얘가 t로 나타나는 그 식을 t로 다시 미분을 하면 피적분 함수였던 얘 입장에서는 적분을 한번 하고 미분을 해서 두 가지를 하는데 두 가지 기능이 서로 역기능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상세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역기능이라 자기 자신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R'T U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려고 했던 거는 RT를 미분했을 때 그거의 크기를 적분하면 길이지만 그 길이 함수, 시간 t에 따른 길이 함수를 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안에 있던 RT를 미분한 거 그 자신이 나온다. 이거가 바로 다음에 직접적으로 바로 나오진 않지만 조금 교과서 내용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뒷부분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관계를 지금 길이 배우면서 했던 이 관계가 뒤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현재 내용에는 별로 연관성이 없는데 왜 이렇게 끌고 갔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연결 관계가 뒤에서 필요하니까 확인 꼭 하시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예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예제 2번. 그래서 이제 그는 어떤 RT가 주어졌고요. RT가 주어졌고 그 RT를 그 ST를 T로 미분한 거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거기에서 길이 함수, 뭐 시그마 함수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 시그마 T가 여기서 말하는 ST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길이 함수.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일단 ST를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니까 일단 RT를 먼저 미분해야 되죠. 그래서 RT를 먼저 미분했습니다. T 코사인 T 사인 PT 보기만 해도 이제 공식이 원나선인 게 보이죠. 그래서
각성분을 딱 미분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걔 크기를 구했어요. 그러면 얘는 원래는 t에 따라 달라지는 상태인식이 보편적인데 우연찮게 t하고 상관없는 상수가 돼버렸네요. 그러면 우리는 t까지의 길이 고정 상수 구간이 아니라 변하는 구간이었지만 얘가 우연찮게 고정 상수로 나오다 보니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써놨죠. 얘가 상수이다 보니 어떻게 돼요?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t에 따라 그 길이는 이렇게 된다. 하나로 봤을 땐 별 뭐 어려운 점이 없죠. 근데 얘를 조금 다른 거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잠깐 무슨 내용을 할 거냐면 요 계산 끝났는데요. 그 다음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럼 이제 잠깐 그 다음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나선 자주 나온 거 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곡선을 바꿔봤어요. 요거 무슨 곡선이냐면 뒤틀린 3차 곡선. 뭐 용어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첫 번째 성분이 t, 두 번째 성분이 t제곱, 세 번째 성분이 t세제곱이 되는 벡터 함수 처음 할 때 ttt하고 같이 비교했던 그런 벡터 함수 곡선이었는데요. 이런 벡터 함수하고 이런 벡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이 벡터 함수. 구조가 비슷한 듯 안 비슷한 듯 하지만 이 식은 잘 보면 저기 있는 t자리에 2의 u제곱을 대입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일명 치환이 돼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거꾸로 이렇게 치환하면 또 이렇게 간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같은 모양의, 즉 같은 타입의 벡터 함수예요. 근데 얘는 t가 1에서 2까지, 그 다음에 얘는 u 입장에서 봤을 땐 ln-t가 되다 보니까 ln1은 0이 되겠고 ln2는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t 구간 얘에 대해서는 u 구간은 이렇게 되는 상태의 어떤 같은 모양새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표현될 때는 같은 그림인 두 개의 벡터 함수가 실질적으로 그 내부 함수는 서로 다른 함수예요. 그래서 같은 단일 곡선을 나타내지만 다른 벡터 함수라는 표현이 얘 그림은 둘 다 똑같이 이런 타입으로 나타날 텐데 그 안에 t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실수 t냐 아니면 그거의 exponential u배가 된 2u배가 된 그러한 어떤 벡터 함수냐.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매개방정식이 똑같이 움직여도 결과로는 똑같이 보여져도 그 동선 t에 따라 움직이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같은 곡선이에요. 그런데 구간 t는 저쪽에서는 그 같은 곡선 t를 1에서 2까지 움직일 때 얘는 u 구간이 이렇게 된다. 이제 그 하나의 그 곡선을 다양한 벡터 함수로 표현된다는 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이고요. 그러면 다시 아까 우리 길이 하다가 이제 벡터 함수 표현 다시 왔거든요. 그럼 다시 길이와 이 다양한 곡선들 사이의 관계를 한번 해보면요. 단일 곡선으로 다양한 벡터 함수의 길이가 일치하는지 요거 다음이죠. 예, 여기가 되겠죠. 얘는 아까 R1, R2 이거를 갖다가 똑같이 미분을 했어요. 이거는 R2가 되겠네요. 이렇게. 뭔가 제가 위에서 R2를 안 잡았나요? R2를 잡았는데 이게 오타가 있네요. 그러면 그 R1 함수를 미분한 거의 크기가 그 T 구간에서의 그 곡선의 길이. 내가 R2 함수를 잡았을 때 걔를 그 같은 얘는 앞에서 그 얘를 잡았을 때 t 변수로 1, 2였을 때 u 변수로는 0에서 ln2 같은 구간, 치환한 구간, 같은 구간을 썼어요. 그래서 그 벡터 함수 미분한 것의 길이. 그러면 구간도 같이 이동을, 즉 여기에서 t와 u의 관계는 2의 u 해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관계였었잖아요. 그래서 구간도 같이 바꾸면 길이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길이를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똑같은데요. 아까 그 식에다가
중간 계산 다 쓰려다가 지금 결과만 이렇게 써놨는데 길이 계산 결과는 똑같아요. 그거 다 이렇게 목표가 이제 개보다 디테일한 계산은 당연히 같고요. 근데 그럼 같은 길이 뭔가 이 길이가 나올 때 그때 원래 점 T1과 이쪽에서의 왔을 때 그 포인트 T는 같으냐? 이쪽에서 같은 결과치 길이 뭐 2파이든 루트 2파이든 뭔가 같은 값을 가질 때 뭐 원래 보냈던 곡선에서의 그 시간 T와 T2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T나 T2가 아니라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이때의 시간 T1은 이 S1을 역함수한 거고 이때의 시간은 S2를 역함수한 거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간이다. 요거를 좀 의미를 잡아주기 위해서 아마 교과서에서 아까 그 예제 제가 시그마하고 같은 의미죠 했던 그 시그마 함수까지 해서 역함수 표현했었고 S 뭐 이런 거 했는데요. 이게 조금 이거 하나 하기에 시그마 t를 표현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예제를 생략하고 이런 의미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예제 그 마지막 예제 그 1번이었나요? 1번에서 교과서 예제 2번과 이 지금 내용한 걸 다시 한번 비교해서 하면 아까 그 본래 교과서 예제에 해당하는 벡터 함수를 R1이라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벡터 함수를 살짝 제가 그 교과서의 그 예제에다가 변화를 줬어요. 다 2t배 했어요. 이렇게. 익스포넨셜 t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조금 간단하게 그냥 상수 2t배를 했어요. 그러면 그 rt에 이렇게 t자리에 이렇게 바뀌어진 상태. 당연히 그 그림하고 얘 그림은 똑같겠죠. 아까 교과서에 처음에 코사인 t, 사인 t, t자리에 다 2배가 됐으니까 그럼 이거를 지금 R1이라고 잡는 거예요. 그럼 R1은 다 계산돼 있으니까 앞에서 얘만 추가로 계산하기 위해서 미분을 하고 미분한 다음에 저거랑 비교해서 상수 2배를 한 다음에 얘 크기를 계산할 때 이 벡터 함수에서 이 상수배는 똑같이 스칼라배 앞으로 빼고 얘의 크기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칼라 성분 앞으로 상수배 빼고 얘 크기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지금 새로 잡은 R2라고 하는 이 벡터 함수의 길이를 S2라고 하면 얘가 상수가 나와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거는 뭐였냐면요. 루트 2파이였어요. 루트 파이였나요? 아까 S1t가 결과가 루트 2t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얘는 똑같은 한 바퀴를 다 돌았을 때, 즉 2파이 한 바퀴 다 돌았을 때의 길이는 2루트 2파이예요. 근데 얘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바퀴를 도는 거로 생각해서 t에다가 얘도 똑같이 2파이를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4루트 2파이가 돼요. 그러면 똑같이 한 바퀴 돌았더니 저거의 2배가 되네. 그래서 얘처럼 같이 한 바퀴 돌았을 때 2루트 2파이일 때의 이쪽 t를 계산해 보니까 t는 얼마가 되냐면 그때 t는 파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t가 2파이 도를 때 t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파이가 돼요. 그래서 아까 그림 미리 분석을 했지만 요거 한 바퀴 도를 때, 즉 2파이까지 한 바퀴 도를 때가 아니라 2t배가 되는 순간 그 돌아가는 속도가 2배가 돼서 파이일 때 한 바퀴 다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길이 2루트 2파이를 가질 때 아까 이 곡선으로 분석을 하면 저만큼 그 곡선 길이를 가질 때 t는 2파이지만 이쪽 두 번째 벡터 함수로는 그 같은 길이를 가질 때는 파이만큼만 돌아도 그 길이를 유지해서 같은 길이고 같은 어떤 모양을 갖지만 즉 같은 벡터 함수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 서로 다양하게 표현돼서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치환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위치에서라도 t는 서로 다른 t를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함수에 대한 디테일한 차이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 교과서에 단위 접선 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단위 접선 벡터가 그림을 조금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림 교과서 그림 제가 띄워놨나요? 그 다음 그림 먼저 한번 볼까요? 교과서의 그림을 제가 안 떴나 보네요.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그림 461페이지에 그림 12의 3을 보시면 어떤 RT라고 하는 어떤 위치 벡터의 접선 벡터 대문자 T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거기 RT를 미분하면 그 그림에서처럼 R'T 그림 보시면 거기에서의 접하는 접선 벡터인데 그럼 우리는 뭐는 아는 거예요? 그림에서 이미 접선 벡터는 알아요. RT를 미분하면 접선 벡터가 나온다는 건 미분 지난 시간 배운 거에서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접선 벡터를 늘 그러하듯이 공학적 분석에서 자주 쓰이는 단위 벡터화 시켜주고 싶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걔를 단위 벡터화 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접선 벡터의 공식은 미분한 거를 단위 벡터화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저 크기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얘도 더 쉬우니까 예제 3번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제 3번이요. 이런 또 원나선이죠. 원나선을 주고 또 벡터 함수를 주고 t가 요 포인트에서 물론 여기 상수들은 다 양수라고 했을 때 그때의 저 단위 접선 벡터 여기서 대문자 t는 단위 접선 벡터 t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단위 접선 벡터를 구하려면 일단 접선 벡터, 즉 접선 벡터는 미분한 거죠. 벡터 함수를 미분한 거. 그래서 벡터 함수를 미분한 그 벡터 함수의 접선인 얘를 미분하려면 각 성분을 이렇게 다 미분해 줬어요. 그래서 얘 미분 a sin 오메가 t를 미분하면 이 상수 오메가 앞으로 나왔고 얘는 앞에 있는 t 앞에 있는 상수 이렇게 해서 미분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물론 이미 접선 벡터 방향은 나왔지만 얘를 단위 벡터화 시켜줘야 되니까 이 벡터의 크기,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는 각 성분의 제곱을 해서 내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두 개는 a 오메가 제곱이 될 것이고요. 제곱 오메가 제곱이 될 것이고 d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는 공통 오메가 제곱을 밖으로 뺄 때 양수였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길이까지 계산을 한 다음 아까 미분한 요 벡터의 이 길이를 나누어야 되죠. 나누면서 여기 있는 상수들 쭉 보니까 공통상수 뭐가 있어요? 오메가가 있죠? 그래서 오메가를 앞으로 뺀 다음에 남는 상수는 이렇게 하고 그 오메가를 서로 지워줬죠. 그래서 벡터 단위 접선 벡터는 이거다. 구체적인 포인트 이거일 때니까 그럼 여기 있는 t 자리에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4번 하기 전에 걔의 의미를 한번 여기 또 이제 매끈한 곡선이다 아니다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벡터 함수 그림 뒤에도 나오지만 대부분이 아주 매끄러운 곡선들만 생각했어요. 근데 곡선이 항상 매끄러운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벡터 함수라고 해도 이렇게 뾰족한 그림들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가정한 어떤 매끄러운 곡선에서 연속 내지 미분, 심지어 이계 미분까지 있는데 걔네들이 그렇게 매끄러워서 미분이라는 접선 벡터를 갖는지 이계도 함수를 갖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뾰족한 점을 갖는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래서
이 매끈한 곡선의 판단 기준 결과만 여기 쓰여 있어요. 곡선 C가 나타내는 벡터 함수 RT가 다음 두 가지 성분을 갖는다면, 이거 교과서 내용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교과서 지금 462페이지 예제 4번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벡터 함수가 어떤 성질 RT가 연속인 2차 미분을 갖는다. 즉 이계 도함수가 연속이면 돼요. 이계 도함수까지. 1계도 물론 연속이어야 되지만 2계까지 연속이면 되겠고요. 모든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한 번 미분한 거의 그 크기가 0이 아니면 된다. 여기에서는 어쩌다가 아니라 모든 t에 대해서. 이걸 만족할 때 우리는 그 곡선 C는 매끈한 곡선, 스무스 커브라고 한다. 그럼 얘가 이렇게 뾰족한지 안 한지 판단 기준은 요거 두 개. 그러면 한 번 미분해서 모든 t에 대해서 그 크기가 0이 되는 상황이 없거나 아니면 두 번 미분했을 때 연속인 걸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거에 관련된 예가 바로 예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 4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교과서 예제입니다. 같은 페이지 462페이지 예제 4번. 그러면 RT가 이런 t세제곱, t제곱 이런 성분을 갖는 2차 벡터 함수를 줬을 때 매끈한 곡선이 아닌 걸 확인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일단 매끈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려면 얘네들을 한 번 심지어 두 번 미분을 해봐야 돼요. 그럼 얘 두 번 미분해도 다항식이면서 걔네들이 여전히 연속이라서 누가 봐도 연속인 2차 미분을 갖는다는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미분한 것도 다항식, 얘를 또 한 번 미분한 거. 그러면 R2' 거기서 말로 써놔서 좀 이해가 안 되시면 R 한 번 미분한 게 이거고 R2'이면 6t의 2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다 연속인 거 맞죠? 연속이고 그럼 첫 번째 조건은 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는 그 한 번 미분한 벡터 함수의 크기가 미분한 크기 이것이 0이 되면 안 돼요. 모든 t에 대해서. 근데 얘가 0이 되면 안 되는데 0 되는 점 있나 없나 확인했더니 0 되는 점이 있어요. 어디에서? 0인 점에서 0. 그러므로 이 모든 점에서 0이 되면 안 되는데 0인 점이 나타난 이 점에서는 매끄러운 곡선을 만족하는 상태가 아니므로 0에서 매끄러운 곡선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알려준 그 정리 내용대로 매끈한 곡선이다 아니다를 분석은 했는데 이렇게 식으로만 분석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므로 쟤를 늘 그러하듯이 그림으로 다시 또 한번 벡터 함수를 해석을 해봐요. 첫 번째 성분을 x, 두 번째 성분을 이렇게 t제곱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매개방정 우리는 아직도 저런 그림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매개방정식으로 표현한 얘를 x와의 관계를 찾으니까 y는 x와 무슨 관계예요? 공동변수 t를 없애주니까 얘는 3분의 2제곱이죠? 이 관계가 그럼 y는 3분의 2제곱 관계가 바로 어떤 그래프예요? 1학기 때 그렇게 여러 번 많이 나왔던 유곡선. 아까 우리가 매끈한 곡선의 정의에서 했던 그 교과서 옆에 있는 12의 3, 4 그림처럼 0에서 이렇게 뾰족한 점이 여기서 이런 점이 발생하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매끈한 곡선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방법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단위 접선 벡터까지 했다면 이제 단위 법선 벡터를 해야 되는데요. 단위 법선 벡터도 그림을 제가 지금 있는지 그림을 띄워놨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교과서 그림 제가 몇 페이지 그림이냐면요. 466페이지에 그림 12.36 그림입니다. 그러면 단위 법선 벡터다. 그러면 법선이라는 건 지금 접선의 수직인 걸 법선 벡터라고 잡은 거예요. 그럼 접선는 RT를 미분한 게 접선 벡터였고 조금 전에 그거를
단위 벡터화 시켜서 길이가 1인 단위 벡터를 대문자 t로 잡았다면 법선 벡터는 이 접선 벡터의 수직인 게 단위 법선 벡터. 물론 얘도 미분하면 그러면 이쪽에 접선 벡터를 미분하면 얘는 얘하고 수직인 이쪽 방향에 해당하는 벡터가 나온다는 게 지금 그림에서 설명이고, 그 단위 법선 벡터를 다시 법선 벡터를 참 길이가 1인 단위 법선 벡터로 만드는 게 지금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접선 벡터의 수직인 벡터, 법선 벡터를 찾고 싶고, 그 법선 벡터의 단위 벡터를 찾는 건데, 그림 결과에서도 얘기하듯이 접선 벡터를 미분하면 수직인 법선 벡터가 나오고, 그것의 길이가 1인 단위 벡터화 시켜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으로 나눈 게 법선 벡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요 관계가 요게 수직인 거 보이려면 이제 지난번 했던 자기 벡터의 크기가 일정하면 벡터의 R 크기가 일정하면 우리가 이 RT하고 그 다음에 RT 미분이 서로 수직이라고 했던 거를 예제 3차 원짜리 그 다음에 2차 원짜리 두 개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했던 이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서 접선 벡터 t는 단위 접선 벡터 t는 이미 길이가 1인 상태로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t를 어떻게 해요? 미분한 것과 자기 자신은 서로 무슨 관계다? 수직 관계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길이가 정해진 1로 제한되어 있다면 얘하고 그 다음에 수직인 상황은 미분한 건 수직이다. 그럼 요거의 미분인 어떤 하나의 방향, 요거를 이쪽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걔를 단위 벡터화 시켰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왜 미분한 게 수직 벡터인지는 지난번에 배웠던 요 원리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도 법선 벡터도 한번 설명했으니까 이어서 그거를 바로 확인하기 전에 종법선까지 같이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종법선도 같이 얘기를 하면 지금 접선 벡터 물론 단위 벡터화 시킨 걸로 바로 들어갈게요. 단위 벡터화 시킨 단위 접선 벡터와 조금 전에 아직 계산은 안 해봤지만 이 단위 접선 벡터의 수직인 법선 벡터를 배웠어요.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건 이 접선과 법선의 둘 다의 수직인 거, 즉 이쪽 법선에도 수직이고 접선에도 수직인 두 벡터의 둘 다 수직인 동시에 수직인 벡터를 구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종법선 벡터예요. 우리가 평면 벡터에서는 접선, 법선, 수직 벡터 서로 이렇게 하나밖에 단면밖에 없으니까 이럴 수 있지만 3차 공간에서는 어떤 위치 벡터 RT에 대한 미분한 접선 벡터가 있고 그거에 수직인 법선 벡터가 있다면 또 얘와 얘 동시에 수직인 이런 벡터, 즉 지금 종법선 벡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각도가 그림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이쪽으로 어떤 위치 벡터 RT에 대한 접선 벡터, 그거의 수직인 법선 벡터 미분해서 그런데 얘와 얘 동시에 이쪽에도 수직, 이쪽 각에도 수직인 얘와 얘 동시에 수직인 벡터. 지금 이제 그 3차 공간을 자꾸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학생 요거와 이게 있으면 그거에 동시에 수직인 벡터, 종법선 벡터를 찾는 게 여기 그림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는 이거를 미분한 다음에 단위 벡터화 시켰으면 되고 바로 전에 NT는 얘를 뭐 해주면 됐어요? 미분하면. 이 원리 때문에 미분하되 얘도 단위 벡터화 시킬 거니까 자기 길이로 나눠줬으면 돼요. 그럼 얘는요? 지금 얘는 특징이 이쪽 벡터와 이쪽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 그럼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는 벡터에서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벡터곱으로 구하죠. 그래서 저기에서 종법선 벡터를 BT라고 하면
단위 접선 벡터 t와 그 다음에 법선 벡터 nt, 얘와 얘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는 벡터 곱을 구하면 되되, 그러면 얘도 단위 벡터화 시켜줘야 되는데 얘네들처럼 하면 이미 얘는 크기가 단위 벡터화 시켰기 때문에 1이고 얘도 이쪽으로 올 때 이미 단위 벡터화 시킨 상태라서 각각의 길이가 1이에요. 그러면 이 벡터 곱을 했을 때 방향도 수직이지만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얘 벡터 곱의 크기는 각각의 크기에 사이각 사인 세타로 배웠고요. 사실은 이걸 너무 기호나 어떤 계산식으로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기하학적으로 쉽게 전환하면 두 벡터 t와 n 벡터는 이미 수직인데 얘네들 길이가 1인 거에 벡터 곱을 한 거는 얘네들 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만큼의 스칼라 값을, 이 벡터의 크기, 즉 이 벡터의 크기는 두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만큼의 길이를 가져요. 그럼 얘 넓이가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이걸로 가서 얘가 90도다 해가지고 1로 가도 되지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쉽게 빼면 이 벡터의 크기는 두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 지금 같은 경우는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넓이로 가서 크기가 1이에요. 따라서 얘는 이것만 곱해도 이미 길이가 1이기 때문에 t나 n처럼 마무리를 단위 벡터화 시켜주는 과정 없이 얘와 얘만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그게 종법선 벡터까지의 설명입니다. 그럼 이제 종법선 벡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거에 연결된 문제를 예제 8번으로, 교과서 예제 8번으로 한번 확인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원나선이죠. 그래서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 물론 여기 상수들은 다 양수라고 했을 때 접선 벡터와 단위 접선, 단위 법선, 종법선 벡터를 구하라. 그럼 접선 벡터 먼저 구하려면 RT를 미분해야 되는데 이 과정은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앞에 있는 예제 3번인가요? 3번부터 같은 풀이 방법이라 그 전 단계까지 계산 결과는 그냥 바로 결과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RT 미분한 거하고 개수도 똑같아요. 3번 문제하고. 그래서 길이하고 앞에서 계산했듯이 미분한 거에 그 길이 나눠서 단위 접선 벡터 구한 것까지는 결과만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구해야 되는 단위 법선 벡터를 구하려면 얘를 미분해줘야 되겠죠. 그럼 얘를 미분하려면 스칼라 상수는 그대로 놔두고 얘만 미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0으로 빠졌죠. 0k로 빠졌죠. 그럼 이제 미분한 다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사실은 저는 단위 법선 벡터를 요걸로 짧게 그냥 자기 길이로 나눈다고 했지만 여기는 S하고 연결돼서 설명했거든요. 네, 저는 그냥 요 길이로. 그럼 얘 길이는 어떻게 돼요?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지적을 하면 DT의 길이는 스칼라 값 여기에서 오메가까지 같이 빼고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이 벡터 함수의 공통 스칼라가 오메가 빠지고요. 남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a 코사인 오메가 t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이렇게 요 벡터의 참 크기, 요 벡터의 크기. 그러면 벡터 함수 dt를 요거의 크기 하면 얘는 스칼라니까 밖으로 빠져나오고요. 얘 크기 a도 빠지나요? 제가 a까지 뺄 걸 그랬나 보네요. a까지 같이 뺄게요. 그럼 조금 더 잘 보이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요 상수 스칼라 빠지고요. 스칼라 빠지고, 즉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뺄 때 이렇게 빠지고요. 그 다음에 남는 게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와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의 이 벡터의 크기예요. 근데 이 벡터 크기는 누가 봐도 1이죠. 1. 그러다 보니까 얘 길이가 1이다 보니까 이 벡터의 크기는 결론 얘입니다.
그러면 단위 법선 벡터는 자기 그 미분한 얘에서 자기 길이 얘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 길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트 a제곱, 저게 저렇게 상수를 안 빼놔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상수 스칼라를 다 빼주면 마이너스 a는 같이 뺐죠. 코사인 오메가 t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분은 0, 이렇게 되는 상태였잖아요. 요 t 프라임 얘를 단위 벡터화 시켜주려고 얘를 단위 벡터화 시켜주기 위해서 얘 크기로 나눈다면 이거 좀 지울게요. 크기가 아까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크기를 똑같이 이만큼을 나누면 이게 사라져서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에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는 0 되겠죠. 얘가 여기서 말하는 단위 법선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길이로 나누면 교과서처럼 풀어도 되지만 자기 길이로 나눠주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교과서 풀이하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자기 길이로 나누다 보니까 너무 계산의 기교를 부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다 풀었는데요. 다시 이 문제 여기 가서 한번 봅시다. 네, 여기서 단위 법선 벡터. 우리는 t를 미분하면 법선 벡터 방향이 나오는 건 알지만 얘를 단위 벡터화 시키는 게 단위 법선 벡터였어요. 그럼 얘를 단위 벡터화 시켜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 벡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벡터를 이렇게 놓고 보면 얘를 단위 벡터화 시킬 때 얘처럼 굳이 이렇게 힘들게 길이를 구하고 아무리 상수 스칼라벨을 빼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구했다고 하지만 그럴 게 아니라 이 벡터를 단위 벡터화 시킬 때는 이미 얘는 잘 보시면 길이가 1인 단위 벡터예요. 그러므로 얘네들 이렇게 누가 봐도 보이는 길이가 1인 단위 벡터 때문에 힘들게 이렇게 계산하지 않으시고 얘가 미분 방향, 즉 법선 방향은 이런 벡터지만 이 벡터를 단위 벡터화 시키려고 보니까 이게 단위 벡터구나. 그럼 쿨하게 여기서 상수를 빼고 예지라고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대 학생은 이런 계산이나 직관력이 뛰어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이렇게 풀었다고 가끔 학생들 이렇게 풀면 이런 정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설명하듯이 이렇게 빼서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접선 벡터, 법선 벡터까지 계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법선 벡터 계산으로 가야 됩니다. 총 법선 벡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식은 t하고 n, 접선하고 법선을 벡터 곱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지저분하니까 지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접선 벡터하고 법선 벡터를 곱하는데 법선 bek터 얘하고 접선 벡터 얘하고를 갖다가 벡터 곱을 하려고 보니까 접선 벡터 얘하고 얘죠. 얘를 벡터 곱을 하려고 보니까 얘는 그나마 간단한데 t 부분이 상수 a배를 앞으로 뺀다 해도 만만치 않게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수 a배를 안 뺀 상태지만 어쨌든 저 앞에 루트 이게 빠져있는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벡터 곱을 지금 벡터 함수가 아니라 다시 벡터, 상수 벡터로 가서 벡터 곱을 다시 한번 공식 확인하면요. u하고 v라는 벡터 곱을 할 때 지금처럼 앞에 있는 벡터에 상수배가 돼 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상수배를 일일이 다 스칼라배를 해서 풀어도 되지만 그 의미는 얘는 계산을 빨리 하려면 얘네들 상수배 같은 거 빼고 u하고 그냥 v 상수 없이 조금 더 훨씬 단순한 u하고 v라는 벡터 상태의 벡터 곱을 한 다음 그 결과에 앞에 스칼라 C배를 해주면 된다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얘가 상수 벡터가 아니라 벡터 함수도 똑같아요. 앞에 있는 벡터 함수에 그냥 벡터 함수가 아니라 이런 상수배가 있는 거예요. 상수배가 있죠. 그러면 상수배를 다
다 놓고 이렇게 풀어 헤쳐서 얘를 또 그 벡터를 분산한 다음에 v라는 벡터를 곱할 게 아니라 상수배 얘는 밖으로 빼고 u하고 v만 벡터 곱한 다음에 그 앞에 상수배를 했다 해서 요만큼 앞에 상수배 뺀 거 빼고 요만큼 곱하기 이 n 벡터를 곱한 거에 상수배를 뺐어요. 이 계산 설명할 때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시험 볼 때 지금 내가 풀어헤치듯이 꼭 이렇게 풀어헤쳐서 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논리를 하나도 안 틀려요. 근데 계산이 어마어마하게 길고 복잡하죠. 근데 이제 계산이 길고 복잡한데 마무리까지 계산 실수 없이 안 틀리면 상관이 없는데 함수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지금처럼 다항식이 아니라 사인, 코사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수, 로그 이런 게 같이 섞여서 훨씬 연습 문제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복잡해지면 계산하면서 나는 종법선 벡터 논리는 되게 쉽게 이해됐고 계산 공식 외워 하지만 계산에서 틀리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계산량은요 학생들 그렇게 이런 거 풀어에 쳐놓으면요 70줄씩 써요 한 문제 풀이에. 근데 답은 틀려요. 그러고서 이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나는 그렇게 많이 썼는데 선생님이 그 문제를 0점 줬어. 아니 선생님 그럴 수가 있어 하는데요. 시작만 이렇게 해놓고 틀리면 중간에 제가 점수 줄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건 제발 배운 거 써서 앞으로 빼세요. 그리고 지금 저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지어 여기에 뭐까지 뒤에 B 때문에 A는 묶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 A는 못 묶으면 저기에서처럼 이거 그냥 상수배로 이렇게 해서 A까지 묶을 수가 없어요. 뒤에 B가 있어서 이거 상수 C를 빼고 저기 T 벡터와 N 벡터를 내죠. 벡터 곱 공식에다 대입하면 이렇게 해서 종속선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8번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사실은 그 문제에 공률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률 얘기 지금 안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못 풀었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나오는 공률이 뭔가 하고 가야 되는데 공률은 다시 조금 교과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464페이지 공률 정의가 있습니다. 공률 정의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률은 RT 단위접선 벡터 T의 길이 변수 S에 대한 변화율의 크기를 공률이라고 하고 공률을 KT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공률은 말뜻 그대로 구부러짐 정도를 수치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얼마나 구부러졌느냐. 그럼 이 곡선이 이만큼 구부러졌다. 여기는 되게 많이 구부러졌고 여기는 덜 구부러졌고 누가 봐도 그래요. 근데 그걸 이렇게 글로 말로 풀어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런 상황 좀 많이 구부러지고 덜 구부러지고 정도를 수치화해서 즉 구부러짐 정도를 어떤 수치화해서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요 점에서의 접선, 요 순간에서의 접선, 요 순간에서의 접선, 즉 미분하면 접선이 나오죠. 걔네들 접선 벡터들을 한번 특징을 찾아보니까 이 접선 벡터들이 여기에서는 변화가 굉장히 심한데 여기 T3와 여기 만약에 Q 같은 경우는 접선 벡터 방향이 별 변화가 없어요. 얘네들은 접선 벡터가 쓱쓱쓱 바뀌는 데 비해서 얘처럼 완만한 부분에서는 접선 벡터의 변화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부러짐 정도를 접선 벡터를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길이가 똑같이 여기서 뭐 5다 혹은 10이다 했을 때 접선 벡터의 그 방향의 변화가 요만큼이 있었다면 현재 그 이전의 접선 벡터와 이만큼 길이 변화가 있을 때 그 순간의 접선 벡터 얘가 차이가 요만큼이 있다면 근데 더
덜 구부러진 정도, 요 정도, 요 점에서와 똑같이 뭐 길이 델타 S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 이 접선 벡터의 변화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뭐 델타 T가. 그래서 이 T에 대한 변화와 길이 S에 대한 변화, 이거의 변화율을 이렇게 넓게 잡은 게 아니라 얘를 S 변화를 0으로 가까이 보냈을 때 이렇게 길이 이렇게 접선 벡터 이때 완전히 변화율이 굉장히 차이가 크죠. 아까 얘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 얘네들 이렇게 눈에 보이게 큰 상태의 길이가 아니라 이 길이가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그 순간에 대한 즉 그러면 그 델타 S분의 그 델타 T에 대한 이 변화율을 이렇게 0에 가까웠을 때 순간 변화율을 공률로 표시하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 델타 T의 델타 S 이 평균 변화율을 거기에 있는 델타 S를 0으로 보냈을 때 이 순간 변화율 일명 우리가 dt ds가 되는데 그것도 이게 벡터 함수니까 수치화될 수 없으니까 그 변화율의 크기, 이 변화율의 크기를 공률로 한다가 여기에서 말하는 공률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변화 S에 대한 변화율,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변화율은 여기서 순간 변화율이 되겠죠. 순간 변화율. 요 S가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요 편차가 이 변화율의 차이, 이만큼 벌어졌느냐, 이렇게 작게 벌어졌느냐, 이렇게 크게 벌어졌느냐, 단위 접선 벡터 이 차이에 대한 길이 S의 변화율에 대한 순간 변화율에 대한 크기가 공률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정의는 이해가 돼요. 아, 그렇게 해서 구부러짐 정도를 표현했구나 하고 이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계산할 때 지금 정의는 이해는 됐지만 단위 접선 벡터를 그러면 S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S는 길이 S입니다. 길이 함수 아까 ST 굉장히 복잡한 그 함수를 단위 접선 벡터 T로 우리가 직접 미분을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이 접선 벡터 T는 우리가 T변수, 벡터 함수 T변수인데 이거를 S로 미분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겠더란 얘기죠.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했지만 실질 공률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요. 계산은 S를 직접 미분할 수가 없으니까 미분할 수 있는 얘는 T변수니까 T로 일단 미분한 다음에 그 T를 원래 미분하려고 했던 S변수로 미분하는 요 과정은 벡터 함수의 연쇄 법칙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일변수 함수든 이런 함수에서의 연쇄 법칙을 벡터 함수에서의 연쇄 법칙 썼던 걸 써서 미분할 수 있는 식으로 바꾸면 얘는 좀 좋아하는 줄임기호로 바로 바꿔줬는데요. 이 부분 그러면 얘는 편하게 미분이 됐지만 그렇다면 얘는 가능할 것이냐? 이 t는 우리가 쓰는 지금 공동 매개 변수 t 개념인데 길이 s로 미분할 수 있을 것이냐? 미분할 수가 없죠, 직접. 그래서 다시 그렇다고 역함수를 계속 미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얘를 1학기 때 어떤 방법을 했냐? 우리는 지금 오히려 s라는 함수는 t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s는 t로 미분할 수가 있어요. 그럼 s를 t로 미분할 수 있다면 역수에 해당하는 얘는 미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원래의 dt와 ds 얘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ds, dt를 계산할 수 있어서 이거 서로 역수 관계에 다시 역수 이걸 활용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계산할 수 있고 이거의 역수를 이렇게 쓴다는 건 1학기 때 배웠던 역함수 미분법에서 1대1 대응이 될 때 쓸 수 있었는데 지금 길이 S와 T에 대해서는 1대1 대응함수이므로 충분히 그 역함수에 대한 즉
역함수에 미분해서 이 공식을 적용하면 얘는 이렇게 바뀌어지겠고요. 그 중에 이 벡터 함수의 크기 중에 이 스칼라성을 갖는 걸 앞으로 빼되, 물론 절대값으로 빼고, 그러면 t 벡터 미분의 크기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 아까 앞에서 길이 처음 할 때 뒤에서 나온다는 그 공식, 즉 s를 t로 미분하면 r't가 된다고 했던 걔를 여기다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r't는 양수라서 절대값 뺀 이 상태. 실질적으로 공률 정의는 저렇지만 계산은 접선 벡터 t를 미분한 것과 그거의 크기, 그 다음에 rt를 미분한 거의 크기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공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rt가 주어졌을 때 미분하고 걔 갖다 미분한 게 물론 길이 조절을 해서 단위 접선 벡터 t가 나오죠. 그 t를 다시 미분하면 그것들의 크기로 공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우리가 하는 문제처럼 뭐 접선이나 법선이나 종법선이 같이 연결됐을 때는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딱 목표가 공률 하나만 알고 싶어. 접선도 관심이 없고 법선도 관심이 없고 공률도 종법선도 관심이 없고 공률 하나만 필요해 했을 때는 이 공식이 다소 너무 계산량이 많아서요. 공률만을 요구할 때의 공식이 또 있습니다. 물론 중간 유도 과정은 있지만 공식 유도 과정은 좀 생략하고 결과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지금처럼 우리가 벡터적으로 법선이나 혹은 접선이나 종법선 이런 거에 관심 없이 공률 수치화해서 뺄 때는 초기의 벡터 rt를 한 번, 두 번 미분한 거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또 뭐 추가적으로 왜 공률을 구부러진 정도를 그 벡터 함수에서만 하느냐? 우리 흔히 하는 다시 직교좌표계의 양함수 계산법으로 가서 요거에 적용을 딱 대입해주면 똑같은 버전이지만 이렇게 적용이 돼요. 예전 바뀌기 전 교과서에는 요거까지 나왔는데 유도 과정 얘는 지금 있는 걸로 아는데 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도를 한다기보다 이런 결과가 있다는 정도로 결과를 받아들이시는 게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아서 결과만 확인을 해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률 계산하는 방법 설명했고요. 그러면 예제 6번 공률 계산하는 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반지름 A인 원의 공률은 모든 점에서 공률이 A분의 1인 걸 확인하여라. 그러면 얘를 공률을 가려면 일단 벡터 함수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반지름 A인 원에 대한 벡터 함수는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로 먼저 벡터 함수를 잡고요. 걔를 미분했습니다. 그래서 성분별로 미분한 거. 공률에서는 그 미분한 함수의 크기도 필요하니까 크기를 계산합니다. 크기를 계산하니까 A, 일단 1차 계산 결과 빼놓고요. 거기에 단위 접선 벡터 T도 필요해요. 그럼 단위 접선 벡터 T는 이 아까 미분한 거를 자기 크기로 나누다 보니까 여기서 T가 뭐가 나와요? T는 요거 나누니까 A 나눠서 sin T 마이너스 sin T 코사인 T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 걔를 또 미분해야 되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sin 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공률은 이거의 크기, 그럼 얘 미분한 벡터의 크기는 누가 봐도 1이니까 공률 여기서 는입니다. 는. 얘는 이거 크기 1에다가 RT 크기의 역수, 그래서 A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A인 원의 공률이 A분의 1인 걸 계산으로 해봤어요. 여기는 이거는 계산 결과도 중요하지만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예라 그림 분석을 다시 한번 하면 반지름이 A인 원에 대한 구부러짐 정도를 확인한 거죠. 그랬더니 그 T가 어디든 T와 상관없이 상수값 A1을 가졌어요. 그러면 어느 T에서든 구부러짐 정도는 T 위치와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상수값을 가져요. 그럼 구부러짐이 똑같다는 거죠. 일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원은 어느 포인트든 구부러짐 정도가 똑같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서 처음에 반지름이 얘가 A인 원에서 시작했는데 그 A인 원일 때는 구부러짐 정도는 그 A의 뭐만큼 역수 A분의 1이 구부러짐 정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은 곡률도 1이겠지만 반지름이 2인 원, 반지름이 더 커지면 구부러짐 정도 곡률이 더 줄어들어서 2분의 1, 뭐 반지름이 10이다. 그러면 곡률은 10분의 1 이런 식으로 구부러짐 정도가 더 작아지는 그래서 역수관계다. 반지름의 역수가 곡률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계속 강조한 반지름과 곡률의 역수관계가 뒤에 곡률 원에 또 바로 연결돼서 나오죠. 그래서 6번 말고 7번 먼저 곡률을 또 조금 계산을 해보고 7번 예제 교과서 예제인데요. 예, 아까는 평면에서 상수를 나오는 거였다면 3차 공간 원나선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얘 곡률 구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미분해서 길이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예제 3번 같은 상수예요. 그래서 결과는 그대로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R 미분한 거에 크기 갖고 왔고요. 그 단위 접선 벡터 T도 그 앞에서 계산한 결과에 미분까지 앞에서 계산했으므로 그 결과를 갖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런 다음 숫자가 똑같아서 이제 계산 결과는 갖고 왔고요. 거기에 곡률은 이렇게 계산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 벡터의 길이 요거와 그 다음에 R 벡터의 길이 요거를 나누면 돼요. 나누면 여기에 있던 이거의 역수로 들어가니까 오메가의 a제곱 플러스 b제곱하고 뒤에 있는 이 벡터의 크기로 넘어가겠죠. 네, 지금 계산을 한 줄 안 썼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는데요. 요거의 크기 할 때 요 앞에 있는 요 상수 스칼라를 앞으로 뺐고요. 그거를 다시 얘로 나누면 번분수 처리돼서 오메가의 제곱 루트의 제곱이 돼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안에서 보니까 공동상수 A 오메가가 있으니까 A 오메가를 밖으로 빼주면 오메가 제곱들이 지워지고 A만 남죠. 그리고서 이 벡터의 크기, 이 벡터의 크기는 1이라서 이 곡률은 이렇게 된다. 얘 또한 원나선도 그 t하고 위치 t하고 상관없이 획일적인 상수, 즉 원나선도 구부러짐 정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평면이 아니라 공간 곡선이었지만 얘도 구부러짐 정도가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아까 했으니까요.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처럼 뭐 접선, 법선하고도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여기서 딱 구부러짐 정도만 알고 싶다. 그랬을 때 두 번째 공식에 대입을 하면 돼요. 그러면 걔를 한 번 미분한 거, 또 RT를 두 번 미분한 거. 그랬을 때 여기에서 RT하고 R'T하고 R2'T에 대한 벡터 곱을 계산해야 되고요. 얘 크기를 나눠야 되니까 이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이 벡터 곱한 거를 다시 크기로 계산을 한 다음 얘를 갖다가 이 공식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원점에서의 곡률이 필요했다. 그럼 원점을 대입하면 돼요. 근데 사실은 지금 낯선 공식, 또 다른 공식이라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처음부터 저 점에서, 즉 R 0인점에서의 곡률, 즉 0인점에서의 곡률 K0이 필요했다면요. 얘네들을 처음부터 바로 뭐를 대입하면 돼요? R'0. R'0은 1, -1, 0. 그 다음에 R2'0. 그러면 얘는 0, 2, 0. 이렇게 해서 벡터 곱을 여기에서 하면 훨씬 더 계산이 요 단계가 빨라지고 거기에다가 여기 크기도 굉장히 계산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계산하면 포인트일 때 필요한 건 훨씬 더 빨리 계산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469페이지요.
곡률 원에 대해서 지금 교과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469페이지 정의 12.36인데요. 그럼 그 곡률 원 정의 보시면 벡터함수 RT로 매끈한 공간곡선 C의 RT를 지나고 그 다음에 접선 벡터 T와 법선 벡터 N으로 만들어지는 평면을 접촉평면이라고 하고, 그때 곡률이 만약에 양수일 때 반지름은 그 곡률의 역수를 반지름으로 하고, 중심은 이렇게 되는 접촉평면 위의 원을 곡선 C에서의 곡률원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곡률원의 반지름과 반경, 그 다음에 곡률의 중심을 곡률중심이라고 한다. 뭐 말로 이렇게 글로 보니까 이해가 되는 듯 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옆에 있는 그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그림 보이십니까? 교과서 제가 지금 이거는 그 다음 예에 해당하는 그림이고요. 그 그림 지금 평면으로 온 그림보단 여러분 교과서 469페이지에 있는 그림 12의 3, 8을 보면 그런 어떤 곡선 위에 있는 단위 접선 벡터 T와 N을 그거에 의해 만들어지는 평면, 거기 파란색 접촉 평면이 있죠. 거기에 그 점에서의 곡률, 우리 앞에서 곡률 구하는 방법 배웠어요. 그 곡률을 반지름, 그러니까 곡률의 역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 원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곡률이 똑같다고 그랬고, 그 곡률은 반지름과 서로 역수라고 했는데, 지금 그 점에서의 곡률을 반지름의 역수로 쓰는 그러한 원을 하나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 중심은 그 곡률 로 t의 법선 벡터 n 방향으로 가니까 n 방향의 길이가 1인 벡터의 곡률 길이만큼 로 t만큼 가고 현재 rt를 더해준 게 곡률 중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중심의 반지름은 곡률의 역수를 갖는 그런 곡률원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곡률 반결, 곡률 중심. 그럼 뭐 평면 같은 경우는 이런 원에서 이런 그 순간에 요점에서의 곡률은 이런 우리가 너무 거기 입체 그림 말고 평면으로 보면 이게 바로 접촉 평면의 그 접촉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거, 이런 특정한 한 점, 이게 나선이죠. 다시 원나선으로 코사인 t, 사인 t, t로 왔을 때 0,1,2분의 파인 점에서 이게 접촉 평면이고요. 그 점에서의 예를 들어가지고 곡률원을 구한다. 그럼 접촉 평면만 지금 일단 포커스가 지금 거기서 막 갑자기 접촉 평면의 원까지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접촉 평면 먼저 끊었지만 요 점을 지나는 접촉 평면은 이런 벡터가 되겠죠. 이런 벡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교과서 이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접촉 평면과 곡률원 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일단 곡률 먼저 가려면 R 한 번과 두 번 미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 계산한 것 갖다가 곡률 앞에서 배웠던 방법으로 곡률을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곡률은 그 곡률의 역수가 반지름인 원을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원은 항상 어떤 상태든 곡률이 똑같고 그 곡률은 반지름의 역수니까 내가 그 구부러진 정도 곡률이 이만큼이다. 그럼 걔의 반지름은 거꾸로 걔의 역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런 반지름을 갖고 여기 이 크기만큼 법선 벡터로 들어가야 되니까 t를 미분한 벡터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 계산을 보시면 그래서 t를 미분해서 미분한 거를 단위 벡터화 시켜서 요거 이제 t를 앞에서 이제
계산한 거 RT를 한번 미분한 거의 크기로 나누고요. 앞에 계산 결과 확인해서 여기에서 또 미분할 때는 이걸 미분할 때는 스칼라 상수가 아니라 스칼라 함수입니다. 상수가 아니라 함수. 그래서 일명 F의 벡터 함수 U에 대한 미분은 스칼라지만 함수라 F 미분 U, F, U 미분 방법을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 내려올 땐 얘 미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벡터 함수 그대로.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 이번에 얘 미분 이렇게 곱한 거죠. 그래서 얘 미분은 여기죠. 얘 미분은 요거 i가 되겠네요. 제 미분하면 곱한 다음에 정리한 게 단위 접선 벡터 키가 이게 돼요. 그런 다음 또 얘를 다시 길이가 1인 단위 벡터화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길이가 1인 단위 벡터 여기 스칼라 필요 없고 이 방향을 단위 벡터화 시켜줘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칼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벡터를 목표는 단위 벡터화 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단위 법선 벡터의 법선 벡터 방향에 아까 앞 페이지에서 그 계산한 공률을 곱해져서 들어가면 RT에다가 그만큼 더해준 게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률원의 중심은 요거는 이제 스칼라 배 다 한 다음에 더해줘서 성분 표현한 거.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는 오히려 굉장히 저쪽 위에 있는 계산 얘보다는 훨씬 단순한 거죠. 그리고 성분들 다 이렇게 곱한 다음에 서로 다 더해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중심은 공률 중심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중심 말고 이제 접촉 평면을 찾으려면 걔네들이 지나서 만드는 평면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평면은 T와 N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면이었으므로 접촉 평면은 앞에서 구한 T와 N의 그 내가 구할 평면은 T와 N 벡터 방향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평면을 구하려면 걔네들의 수직 벡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T에도 N에도 동시에 수직인 벡터를 찾으려면 두 개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 우리 뭔 걸 알고 있어요? 총법선 벡터죠. 그래서 내가 구할 이 T와 N을 지나는 평면, 일명 접촉 평면을 구하려면 그 평면의 수직 벡터인 T와 N의 동시에 수직인 종법선 벡터를 구해야 되고 그럼 앞에서 구한 T와 N을 벡터 곱을 할 때 아까도 강조했지만 이 스칼라 함수 앞으로 빼고 얘네들만 벡터 곱을 해주면 되죠. 계산했더니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얘가 지금 수직 벡터죠. 수직 벡터는 지금 루트 2분의 1에 결국 0,1, 마이너스 1이므로 루트 2배를 하셔도 되고요. 상수배 안 하셔도 되고 1, 마이너스 1 방향으로 지금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 수직 벡터고 지나는 점 아까가 RT가 요거였었죠. 요 점에서니까 이런 점을 지나는데 얘가 수직 벡터예요. 그런 평면의 방정식은 그러면 0, x 마이너스 t 제곱 그 다음 1, y 마이너스 두 번째 성분 t 그 다음에 z 성분 앞에 마이너스 1배에 z 마이너스 t는 0 이게 처음에 RT잖아요. 그 RT 점에서니까 그 점에서 t제곱 t에서 수직 벡터가 요렇게 tip처럼 루트 2배를 시켜줘도 되는데 어차피 다시 루트 2배 시킬 거면 요렇게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사라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t 없어져서 y는 뭐가 나와요? z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접촉 평면은 y는 z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률 중심은 이거고 반지름이 이거의 원이다 라고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률까지 여러분이 지금 접선 법선을 이용해서 공률원 접촉원까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예제 11번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얘는 이제 물리적인 해석을 가지고 속도, 가속도, 거기에 가속도에 접선 벡터 성분,
법선 벡터 성분을 해보는 건데 이제 물리적인 그 의미는 앞절에서 뭐 미분이나 적분할 때 충분히 했으니까요. 요 내용은 오늘 공률원이 너무 어려우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이제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2번도 공률만 필요할 때 공식이 지금 이런 접선과 법선 필요하지 않은 쪽, 그래서 R 미분해서 계산해서 0일 때의 값 혹은 1일 때의 포인트 값을 바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그 방법으로 접근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예제 12번까지 했고요. 그 이 12장의 벡터 함수 내용에서 관련된 어떤 수학적인 계산이나 의미 이런 것들을 다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웠을 텐데요. 12장에서의 포커스는 접선, 길이뿐만 아니라 접선, 법선, 그 다음에 종법선, 공률을 구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에서 뭐가 포커스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마무리 강조 한번 해드렸고요.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